반갑습니다. 건강연구소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과일은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는 정말로 풍부한 비타민 영양소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키위의 영양소, 녹색과 골드 키위의 차이, 소화 다이어트 효과, 섭취 시 주의사항, 총 10가지 주제를 통해 키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키위의 역사와 이름의 비밀. 중국 남부의 깊은 산골짜기에서 자라던 양도라는 작은 과일이 있었습니다. 털복숭이 갈색 껍질에 신맛이 강한 이 과일은 현지인들에게는 친숙했지만 세계적으로는 무명에 가까웠죠. 20세기 초 뉴질랜드의 한 식물학자가 중국을 여행하던 중 이 신비로운 과일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1904년 그 씨앗들은 긴 여행을 마치고 뉴질랜드 땅에 심어졌습니다. 뉴질랜드의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은 이 작은 과일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차이니즈 구스베리라고 불렸습니다. 중국산 구스베리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1950년대 뉴질랜드 과일 수출업자들은 더 매력적인 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안한 것이 바로 키위였습니다. 뉴질랜드의 상징이자 국조인 키위새의 이름을 따온 것이었죠. 키위새와 키위 과일 둘 다 갈색 털로 덮여 있고 작고 둥근 모양이 비슷했습니다. 무엇보다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브랜딩하기에 완벽했죠. 이렇게 해서 키위라는 이름이 탄생했고 이제는 전 세계가 이 이름으로 이 과일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70년대 후반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과일이라 소비가 많지 않았지만 1990년대부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특히 비타민C 함량이 높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를 위해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현재는 수입량이 연간 3만 톤을 넘어서며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일이 되었습니다. 키위의 영양소 총정리. 작은 키위 한 개에는 놀라운 영양 보물들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자연이 만든 종합 비타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비타민C 함량입니다. 중간 크기 키위 한 개약 100g에는 무려 92.7mg의 비타민C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사과보다 약 11배, 바나나보다 9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성인 남성 기준 하루 권장량의 103%에 해당하는 양이니 키위 한 개만 먹어도 하루 비타민C는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셈입니다. 식이섬유 함량도 인상적입니다. 키위 한 개에는 약 3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량의 12%에 해당합니다. 특히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어서 소화 건강에 매우 유리합니다. 칼륨도 풍부합니다. 키위 한 개에는 312mg의 칼륨이 들어있어서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바나나와 비슷한 수준이죠. 항산화 물질들도 주목해야 할 성분입니다. 비타민이 루테인, 제아잔틴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에 특별히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엽산 함량도 높습니다. 키위 한 개에는 25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이 들어있어서 임산부나 성장기 어린이에게 특히 좋습니다. 또한 액티니딘이라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있어서 단백질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영양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서 키위를 슈퍼푸드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녹색 키위 vs 골드 키위. 마트에서 키위를 고를 때 녹색과 노란색 두 종류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둘은 단순히 색깔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맛과 영양, 그리고 적합한 사람도 다르답니다. 녹색 키위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전통적인 키위입니다. 헤이워드 품종이 대표적이죠. 과육이 연한 초록색을 띠고 가운데 검은 씨앗들이 방사형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맛은 새콤달콤한데 신맛이 더 강한 편입니다. 당도는 보통 12에서 14브릭스 정도이고 산도가 높아서 톡 쏘는 맛이 특징입니다. 골드 키위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품종입니다. 과육이 황금색을 띠고 있어서 골드 키위라고 불리죠. 대표적인 품종이 선골드와 젤스퍼드입니다. 맛은 훨씬 달콤하고 부드럽습니다. 당도가 15에서 18브릭스로 높고 산도는 낮아서 신맛에 민감한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영양소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골드 키위가 더 높습니다. 녹색 키위가 100g당 92.7mg인 반면 골드 키위는 161.3mg로 거의 2배 가까이 높습니다. 하지만 식이섬유는 녹색 키위가 더 많고 항산화 물질인 클로로필도 녹색 키위에 더 풍부합니다. 어떤 분에게 어떤 키위가 좋을까요? 신맛을 좋아하고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녹색 키위가 좋습니다.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반면 위가 약하거나 신맛에 민감한 분들, 어린이, 그리고 더 많은 비타민C를 섭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골드 키위가 더 적합합니다. 가격은 골드 키위가 더 비싸지만 그만큼 당도가 높고 먹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키위와 소화 건강. 키위가 소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고기를 먹은 후 키위를 디저트로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키위의 비밀 무기는 바로 액티니딘이라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파파야의 파파인과 비슷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액티니딘은 이들보다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펩신, 트립신 같은 소화 효소들이 분비되어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 이런 효소들의 활동이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 키위의 액티니딘이 도움을 주는 것이죠. 뉴질랜드 매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키위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단백질 소화율이 41% 더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육류의 질긴 부위나 소화가 어려운 단백질도 더 쉽게 분해되었죠. 키위의 식이섬유도 소화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좋은 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벽을 자극해서 연동운동을 촉진합니다. 결과적으로 변비 개선과 배변 활동 정상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키위의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식물성 철분은 흡수율이 낮은데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3-4배 증가합니다. 이런 이유로 채식주의자들이나 빈혈이 있는 분들에게 키위가 특히 좋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액티니딘이 오히려 위벽을 자극할 수 있으니 하루 1-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키위와 다이어트 효과.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키위는 정말 완벽한 과일입니다. 낮은 칼로리에 높은 영양가, 그리고
다이어트 중 부족하기 쉬운 여러 영양소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거든요. 먼저 칼로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간 크기 키위 1개는 약 42칼로리입니다. 사과 1개가 95칼로리, 바나나가 105칼로리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죠. 하지만 포만감은 훨씬 뛰어납니다. 키위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위에서 팽창하면서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키위의 식이섬유는 다이어트의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줍니다. 먼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서 인슐린 분비를 안정화시킵니다. 급격한 혈당 변화는 지방 축적을 촉진하는데 키위는 이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이어트 중에는 영양 불균형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비타민C, 엽산, 칼륨 등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키위는 이런 영양소들을 효율적으로 공급해줍니다. 비타민C는 지방 연소에 필요한 카르니틴 합성에 관여하고 칼륨은 부종을 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2주간 매일 키위 2개를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1.1kg 더 많은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허리둘레도 평균 1.2cm 더 많이 줄었죠. 키위는 변비 해결에도 탁월합니다. 다이어트 중에는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변비가 생기기 쉬운데 키위의 액티니딘과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배변 활동은 체중 감량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효과적인 키위 다이어트 방법은 식전 30분 전에 키위 1개를 먹는 것입니다. 포만감으로 인해 전체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식후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키위 껍질 먹어야 할까? 키위 껍질을 놓고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털이 있어서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과연 먹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영양학적으로 보면 껍질에는 놀라운 보물들이 숨어 있습니다. 키위 껍질의 영양가는 과육을 압도합니다. 식이섬유 함량을 보면 껍질째 먹을 때가 껍질을 벗긴 것보다 3배나 높습니다.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더욱 효과적이죠. 비타민C도 껍질에 더 많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와 페놀 화합물도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E는 과육보다 껍질에 3배 더 많고 엽산은 30% 더 많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골드 키위는 녹색 키위보다 껍질이 부드러워서 먹기 더 쉽습니다. 털도 덜 거슬리고 맛도 더 순합니다. 특히 유기농 키위라면 껍질까지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흐르는 찬물에서 부드러운 솔로 껍질을 문질러 씻어줍니다. 이때 베이킹 소다를 조금 사용하면 잔류 농약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궈주세요. 처음 시도하는 분들은 키위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먹으면 좋습니다. 두꺼운 과육 사이에 얇은 껍질이 있어서 거부감이 덜하거든요. 또는 스무디를 만들 때 껍질째 갈아서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키위 알레르기가 있거나 입안이 가려운 증상이 있는 분들은 껍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더 많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또한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은 껍질에 거친 식이섬유가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키위와 심혈관 건강.
키위가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는 여러 의학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작은 과일 하나가 우리 혈관과 심장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키위의 풍부한 칼륨이 혈압 조절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기랑 작용을 해서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키위 한 개에는 312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이는 고혈압 환자들에게 권장되는 하루 칼륨 섭취량의 10% 정도에 해당합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가 주목할 만합니다. 고혈압 환자 118명을 대상으로 8주간 매일 키위 3개를 섭취한 그룹과 사과 1개를 섭취한 그룹을 비교한 결과 키위 그룹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3.6mHg, 이완기 혈압이 1.9mHg 더 많이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키위의 항산화 물질들도 혈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 비타민 E, 폴리페놀 등이 협력해서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해서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키위의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대만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고콜레스테롤 환자들이 12주간 매일 키위 2개를 섭취한 결과 총 콜레스테롤이 7% 감소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15%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도 있습니다. 키위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서 혈전 형성을 예방합니다. 이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키위의 엽산은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줍니다. 호모시스테인은 혈관 손상을 일으키는 아미노산인데 엽산이 이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켜줍니다. 이런 다양한 작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키위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키위 섭취 시 주의사항. 키위는 훌륭한 과일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드시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키위는 8대 알레르기 유발 식품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키위 알레르기의 대표적인 증상은 입안이 가려운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입니다. 키위를 먹은 후 입술이나 혀, 목구멍이 가렵고 따끔거린다면 알레르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두드러기, 구토, 설사, 심지어 호흡 곤란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키위 알레르기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라텍스와 키위에 공통된 단백질이 있어서 교차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과다 섭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키위의 액티니딘 효소는 적당량에서는 소화를 돕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위벽을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비타민C도 과다 섭취하면 설사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키위의 높은 칼륨 함량은 신장 질환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배출이 어려워서 혈중 칼륨 농도가 위험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키위를 주지 않는 것이 좋고 유아기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키위의 작은 씨앗들이 기도를 막을 위험도 있으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노약자의 경우 소화 기능이 약해서 키위의 산성 성분이나 식이섬유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도 키위의 산성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섭취량은 성인 기준 하루 1개, 2개 정도이며 처음 드시는 분들은 반 개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키위 보관법과 숙성의 비밀. 키위는 구입할 때는 대부분 딱딱하고 시큼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보관법을 알면 달콤하고 부드러운 키위로 변신시킬 수 있죠. 키위 보관과 숙성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위는 수확 후에도 계속 익어가는 후숙 과일입니다. 구입한 키위가 딱딱하다면 실온에서 3일에서 7일 정도 두면 자연스럽게 말랑해집니다. 이때 키위는 전분을 당분으로 변환시키면서 단맛이 증가하고 산도는 점차 감소합니다. 빨리 익히고 싶다면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종이봉투에 넣어두세요. 이 과일들이 방출하는 에틸렌 가스가 키위의 숙성을 촉진시킵니다. 보통 2-3일이면 충분히 익게 됩니다. 상온에서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약간 들어간다면 먹기 좋은 상태입니다. 너무 빨리 익히고 싶지 않다면 냉장고에 보관하면 됩니다. 냉장 보관하면 숙성 속도가 현저히 늦어져서 2-3주까지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냉장고에서 꺼낸 후에는 실온에 하루 정도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맛이 더 좋습니다. 이미 익은 키위는 냉장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실온에 두면 금세 과숙해져서 물러지고 맛이 떨어집니다. 익은 키위는 냉장고에서 5일에서 7일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보관 중 영양소 변화도 궁금하실 텐데요. 다행히 키위는 보관 중에도 영양소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비타민C는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감소하지만 냉장 보관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주 냉장 보관 후에도 비타민C의 90% 이상이 유지됩니다. 얼려서 보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키위를 반으로 잘라서 냉동실에 넣으면 6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해동 후에는 생과로 먹기보다는 스무디나 주스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했던 키위는 식감이 변하지만 영양가는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키위가 상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표면에 주름이 생기고 물러지기 시작하면 빨리 드세요. 곰팡이가 피거나 시큼한 냄새가 나면 버리셔야 합니다. 적절한 숙성 상태의 키위는 은은한 단내가 나고 살짝 말랑한 느낌을 줍니다. 키위로 즐기는 건강 레시피. 키위의 영양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레시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진 시니어분들을 위한 맞춤형 조리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것은 키위 주스입니다. 키위 2개와 물 200ml를 믹서에 갈아주세요. 껍질을 벗기기 어려운 분들은 껍질째 갈아도 좋습니다. 여기에 꿀 1스푼을 넣으면 더 달콤해집니다. 아침 공복에 한 잔씩 마시면 변비 해결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키위 요거트는 소화가 약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익은 키위 1개를 잘게 다져서 무가당 요거트 150g과 섞어주세요. 키위의 액티니딘과 요거트의 유산균이 만나서 소화 능력이 배가 됩니다. 견과류를 조금 넣으면 영양가가 더욱 높아집니다. 키위 샐러드는 다이어트와 영양 보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요리입니다. 키위, 사과, 딸기를 적당히 썰어서 섞고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 레몬즙, 꿀을 2:1:1 비율로 만들어주세요.
여기에 견과류나 치즈를 추가하면 단백질까지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을 위한 키위 컴포트를 소개합니다. 키위 3개를 껍질을 벗기고 적당히 썰어서 설탕 2스푼, 물 100ml와 함께 약한 불에서 10분간 끓여주세요. 계피 가루를 조금 넣으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드러워진 키위는 소화하기 쉽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집니다. 키위 스무디는 영양 만점 아침 식사 대용으로 좋습니다. 키위 1개, 바나나 반개, 시금치 1줌, 우유 200ml를 믹서에 갈아주세요. 시금치의 쓴맛은 키위와 바나나의 단맛으로 중화되고 철분과 엽산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키위 아이스크림은 건강한 디저트로 인기입니다. 냉동 키위 2개, 바나나 1개, 요거트 100ml를 푸드 프로세서에 갈아주면 됩니다. 설탕 없이도 충분히 달고 시원해서 여름철에 특히 좋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디저트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건강 지식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제까지 건강연구소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도 보시고 싶으시다면 클릭하세요.